하나. 그 두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한 개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저 같은 이제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택시가 있고, 만약에 예약을 좀 못하게 되면 지하철을 타고 이제 통학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집에서 5호선을 타고 이제 종로 3가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로 3가역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돼서 더 불편했던 것 같고, 종로 3가역에서 갈아탄 다음에는 이제 회계역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역에서 내린 다음에는 이제 10분 정도 또 전등일조 타고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 도착을 하면 통학하는데 좀 2시간은 훨씬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휠체어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둘. 헐떡고개는 그 스페이스 21 앞에 그쪽, 주로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겹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건물 통해서, 주차장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복잡해서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15분 만에 도착하기도 어렵고, 엘리베이터에 이제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10분 정도는 항상 지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학할 때 당시에는 그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없었어요. 이제 몇 년 지나고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이제 장애인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졌고, 시설적인 부분이 이제 자동문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혼자 이용하기도 좀 편했던 것 같고. 그냥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강의실 점자도 잘 배치되지 않아 있었고, 또 의자라든지 책걸상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친구를 만나러 학교에 갔을 때는 점자도 잘 되어 있었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엘리베이터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이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청운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층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이용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가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좀 있어요. 그 네오 르네상스 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하는 수업은 이제 아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크라운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자연사 박물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피플러스 활동을 할 때 전맹 시각장애 학생을 2명 봤는데요. 저는 경증이다 보니까 한쪽 눈만 안 보이고 한쪽 눈은 조금 보이는 수준인데, 전맹 시각장애인 학생이 다니기에는 계단이나 턱이 너무 아파요. 같이 이동을 해주는 친구들이 3초 전에, 3걸음 전에 미리 말을 해야 되는데 진짜 계속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계단이랑 턱이 많아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셋. 학생들의 시선과 학교의 분위기. 왜냐면은 물리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거나 바꿔달라고 개선 요청을 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학생들의 시선 같은 경우나 분위기, 뭐 교수님들, 학교 교직원들의 분위기는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들고,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도우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남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저는 장애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오는 너 힘들겠다 라는 말, 혹은 같이 친구와 휠체어를 끌고 가고 있으면 진짜 불편하다는 시선, 비켜주는데도 인상을 준다거나 좀 많이 쳐다본다거나 밥을 먹을 때. 넷. 하나의 원인으로 제가 환원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갈 때 제일 뻔하고 쉬운 대답은 아마 예산이겠죠. 애초에 장애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만들었을 때 장애인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추가적인 공사를 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실제로. 대학 안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강의실들을 그대로 냅두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예산 문제고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돈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대학 본부에서 예산을 굉장히 적게 내려줘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좋게 말하면 언제든 열려 있어요. 언제든 건의를 하면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하지만 합류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드리면은 찾아서 하진 않는다.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5.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30년 동안 집에서 나올 수 없이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만 지낸 장애인의 삶을 그 어떤 비장애인도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고,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침묵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일단 가는 학생이 적어서 사실 학교에서도 학교를 막 바꾸고, 지금 가장 좋을 때지만 그럴 의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 기회에 학생들이 좀 많이 건의를 해서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라고 해서 정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피해자로 고착화시키는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애인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두고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애 학생들도 다 같이 학교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은 그 텅 빈 구호 말고 그런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그 학생 사회가 재발했으면 좋겠어요. 6. 2학년 때 새내기 배움터러 갔던 순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세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들도 충분히 이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좀 놀 수 있다, 그런 걸 새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저 스스로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무 편견 없이 대해준 그 구성원들에게 좀 감사했던 것 같고, 장애인이 일단 가족 품을 떠나서 사실 혼자 뭘 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감도 생긴 거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처음이야?